안녕하세요. 토마토랜드입니다. 늘 이 시간 토마토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김은별 앵커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석이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 또 반겨드리고 도움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토마토랜드에 원래 계셨던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오늘 내일은 저를 반겨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랜드 오늘은요. 바로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려볼 예정입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 모시고 요즘 조선 참 관심 많으시죠? 늘 호재 나오고 있는 이 섹터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조선 섹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요. 요즘 들어서는 딱히 관심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을 만한 해운 섹터 해운도 이제 언제쯤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 플러스 알파로 항공 섹터까지 자세하게 산업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10시 구간대 양시장이 나란히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9시 후반 구간대에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이었고요. 그리고 11시 구간대에는 이와 관련된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다라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일단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는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약 1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558.1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잠시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금리 발표되고 나서 하락으로 꺾여서 결국에는 현재 2550선대 후반에서의 움직임 횡보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바닥을 더 낮추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 약보합권 내에서 횡보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은 훼손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적인 종목군 이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하락 섹터가 더 많은 모습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상승 섹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전기전자와 통신 섹터인데 통신도 사실 제자리 걸음 버티는 정도의 움직임이고요. 전기전자 홀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판단 가능합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기전자 섹터 자체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고요. 가장 부진한 섹터도 보시죠. 점차 1% 넘게 낙폭을 키워가는 섹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부진한 섹터는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운송장비 쪽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해운과 항공이 포함되어 있는 운수창고 섹터도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두 섹터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운송장비 쪽으로는 자동차도 안 좋고요. 조선도 오늘은 시세가 그다지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밖에 의약품 섹터, 철강금속, 섬유의료까지 비슷하게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대체로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이 가운데서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해주고 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 딱 한눈에 보더라도 약간은 푸른빛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장 초반에는 이 빨간불이 좀 더 압도를 했었는데요. 점차 파란색으로 좀 물들어가는 시장 분위기, 힘이 빠지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오늘 기술주들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빨간불 먼저 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5% 정도 오르면서 현재 시가총액 톱10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며 오늘의 주인공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좀 더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빨간불 들어와 있죠. SK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 SK 이노베이션, 그 밖에도 SK 아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전체적으로 보자면 SK그룹주들이 비교적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 삼성전자 우선주도 플러스권 움직임, 여기에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몇몇 IT 종목군들의 플러스권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로는 나은 움직임이지만 장 초반에 엔비디아 효과를 톡톡히 보던 상황과는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 섹터의 NC소프트 신작을 베타 테스트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반응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NC소프트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언뜻 보더라도 파란불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죠. 유통 섹터, 철강금속 섹터 마찬가지로 약세권 내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포함되어 있는 운송장비 업종지수도 현재 파란불이 조금 더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T 기술주들 제외하고 보자면은 기계 섹터가 그나마 조금 선방해주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두산 밥켓이라든지 건설 중장비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급상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이 사고 파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사는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IT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 SK 하이닉스가 여러모로 좀 뉴스가 많습니다. 라운드 넘버 10만 원을 뚫어냈다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벌써 8거래를 연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네이버 있습니다. SK 스퀘어까지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이버도 큰 틀에서 보자면 기술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외국인 적극적으로 삽니다. 오늘 섹터만 놓고 봤을 때 전기전자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만 이 전기전자 IT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의 러브콜 지속되고 있다는 점 종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파는 종목에는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대응 펼쳐나가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도 있고요. IT 섹터라고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먼저 시세를 냈던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그리고 KB금융이나 하나솔루션도 매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은 아마 언뜻 보시면은 공통점이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요. 기관이 사는 종목의 특징은 자사주 취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이브 있고요. LG노텍, 현대엘리베이터, 포스코퓨처엠과 SK스퀘어로 각기 다른 섹터 내의 종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현대엘리베이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14거래를 연속해서 5월 8일부터 기관이 꾸준히 하루도 빼지 않고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앞서서 이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앞으로 오는 11월까지 약 1,000억 원 정도 자사주를 사들이겠다라고 밝혔는데 공시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꾸준히 물량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순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SK스퀘어 요즘에 주가 차트 보시면은 예전과는 다른 움직임입니다. 4만 원대 중반까지 와 있는데요. SK스퀘어는 기관의 매수가 벌써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사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이 3월 말에 나왔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담고 있습니다. SK증권과 맺은 계약이고요. 참고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6만 주 이상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오는 9월까지 1,100억 원가량의 자사주를 사들이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파는 종목은 이 개별 플레이입니다. SK 하이닉스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삼성 SDI도 오늘 기관 매도 리스트에 이름 올렸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등락이 크지는 않은데 보합권 내에서 등락 과정이고요. 현재는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0.44% 정도 밀려 내려갑니다. 851.82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오전보다는 현재 구간대에 다소 힘이 빠져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이 좀 압도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파란불, 빨간불이 조금은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빨간불이 좀 많은 쪽, 이쪽이 보이실 텐데 소프트웨어입니다. AI, 오늘 엔비디아 효과 받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 플러스 알파로 또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키우겠다. 여기에 핵심은 AI, 이 보건, 의료 관련된 부분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도 여기에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루닛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기록하면서 이 종목 3%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뷰노도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 MD스테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이죠. 소프트웨어 섹터에 이와 관련된 AI주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오늘 시장 대비 좋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 섹터는 희비가 다소 엇갈립니다. 앞서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약세권의 흐름이었지만 펄어비스는 오늘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위메이드 쪽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정영국 이 위메이드 대표가 서울대에서 현재 특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김남국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위메이드가 이 의원실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이 소식이 이 오전장에 나오면서 현재 탄력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 맥스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IT 종목군들 반도체 이쪽에 좀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시장 분위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 빠지는 종목군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쪽 들여다봤고요. 이번에 그다지
좋지 못한 쪽으로는 2차전지가 있습니다. 2차전지 종목군들은 워낙에 여기저기 포진이 돼 있는데요. 화학 섹터에 몇몇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금속 섹터에도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있습니다. 전문 기술적으로 여기에도 제이오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2차전지 몇몇 특히나 중소형주들 힘이 좀 빠져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사고 파는 종목 펄어비스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벌써 외국인 9거래를 연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빅게임 엔터테인먼트라는 관계사에서 이 블랙클로버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에 동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재료가 되면서 펄어비스 오늘 시세도 좋고요. 외국인 수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쪽 수급 내에서는요, 섹터는 특정이 돼 있는데 종목별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언뜻 보시기에도 IT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IT 내에서도 심택이라든지 ISC 이런 종목은 사고 있습니다. 두산테스나도 그렇고요. TLB는 사지만 파는 종목 동진세미캠, HPSP 이런 종목은 또 매도 대응을 하면서 섹터 내에서도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간대 우리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